수학이 잘하는 큐리랜드. 나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태어났다. 그곳에 가면 내가 어린 시절 다녔던 세인트 자일즈 교회가 있고 지금도 나를 기념한 명판이 교회에 있다. 그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는 윌리엄 브로디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존경받는 시의원이었다. 그렇지만 밤만 되면 도박장에 가서 노름을 하고 강도짓을 일삼았다. 지금도 에딘버러에는 윌리엄 브로디를 기념한 가게가 있고 그의 명판이 있지만 브로디는 나에게 한 작품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다. 낮과 밤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윌리엄 브로디의 모습을 보았다.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점잖은 모습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윌리엄 브로디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 작가가 된 지금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화를 내시면서 혼을 내셨지만 만일 진실된 사람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셨다면 나는 이런 작품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위대하게 만든 작품이지만 내 어린 시절의 슬픔이 담긴 작품은 이것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나는 가브리엘 존 어터슨 변호사다. 나는 일요일마다 사촌 동생 리처드 엠필드와 산책을 한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런던의 한 골목을 지나쳤다. 그 골목에 눈에 띌 만큼 허름한 집이 보였는데 현관문은 너무 낡아서 음흉해 보이기까지 했다. 엠필드가 입을 열었다. 저 문을 볼 때마다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어느 겨울밤 야근을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새벽에 두 사람이 이곳에서 마주쳤어요. 10살 정도의 아이가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한 남자와 부딪힌 거예요. 그 남자는 인정사정 없이 소녀를 밀어 넘어뜨리고는 때리기 시작했어요. 소녀가 비명을 지르자 황급히 소녀의 가족들이 달려왔고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뜨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얼른 다가가서 그 남자의 목덜미를 잡았고 그는 나를 쳐다봤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추한 얼굴과 사악한 눈빛을 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악마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일 거예요. 나는 그에게 소리를 질러서 즉시 소녀의 가족들에게 100파운드를 주지 않으면 감방에 쳐넣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가 돈을 가지러 들어간 문이 바로 저 문이에요. 그가 수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수표에 서명한 사람은 모든 런던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지킬 박사였어요. 지킬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부자였고 모범 시민이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지킬 박사를 협박해서 수표를 받은 게 틀림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에드워드 하이드였어요. 아직도 하이드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 골목과 문을 볼 때마다 하이드가 떠올라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나는 리처드 엠필드와 헤어진 후에도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 없었다. 지킬 박사가 나에게 맡긴 유언장에 등장하는 이름이 에드워드 하이드였기 때문이다. 지킬 박사는 미리 유언장을 썼는데 그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주고 그가 실종되거나 3개월간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모든 재산을 하이드에게 주라는 황당한 유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드워드 하이드가 악마 같은 사람이라니. 나는 답답한 마음에 의사였던 친구 레니언 박사를 찾아갔다. 나와 레니언, 지킬은 오래된 친구였다. 그렇지만 레니언 박사는 헨리 지킬을 최근 10년 동안 보지 못했고 에드워드 하이드도 처음 듣는다고 했다. 나는 왜 지킬이 하이드를 위해 그런 유언장을 써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이드를 만나려고 했다. 엠필드와 만났던 그 골목을 서성이며 하이드를 기다렸다. 결국 에드워드 하이드를 만났고
나를 보며 움찔하는 그에게 입을 열고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에드워드 하이드 씨죠? 저는 존 어터슨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킬 박사의 오랜 친구입니다. 지킬 박사에게 당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지킬 박사는 결코 당신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소. 그는 순식간에 악마 같은 표정이 되어 소리친 후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친구 지킬 박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킬 박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유언장과 에드워드 하이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하이드가 아주 이상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자 지킬 박사는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했다. 만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유언장에 적은 내용대로 하이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킬의 간청에 따르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런던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죽은 사람의 옷에는 지갑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살인자가 사용했던 부러진 지팡이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죽은 사람의 지갑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죽은 사람은 하원 의원이었던 댄버스 커루경이었다. 이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키가 작고 사악하게 생긴 사람이 커루경을 지팡이로 때리고 죽을 때까지 짓밟은 후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부러진 지팡이는 내가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것이었는데 왜 그것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틀림없이 하이드의 짓이라고 믿었기에 나는 경찰관에게 하이드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하이드는 집에 없었고 늙은 노파만 있었다. 하이드의 집안을 둘러보았다. 경찰관은 집안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지팡이의 나머지 반쪽을 발견했다. 이로써 하이드의 범행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하이드는 사라졌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나는 지킬 박사를 찾아갔다. 국회의원이 살해되었기에 지킬 박사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 지킬 박사는 입을 열었다. 이보게 오터슨, 나는 더 이상 하이드와 만나지 않을 거야. 하이드와의 관계는 끝났어. 그리고 책상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특이한 글씨체였다. 헨리 지킬 박사님, 그동안 박사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은신처를 찾았고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에드워드 하이드 올림. 나는 지킬 박사에게 이 편지에 봉투가 있냐고 물어보았지만 박사는 하이드가 이 편지를 집사를 통해 배달했고 봉투를 태워버렸다고 했다. 지킬 박사의 집을 나가면서 집사 풀에게 편지를 배달한 사람에 대해 물어봤으나 풀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해온 게스트 씨와 하이드가 쓴 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게스트 씨는 글씨체를 관찰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게스트 씨는 하이드의 편지를 관찰한 후 지킬 박사의 글씨도 볼 수 있냐고 물었다. 게스트 씨에게 지킬 박사의 글씨를 보여주었더니 게스트 씨는 두 글씨는 같은 사람이 썼다고 확신했다. 나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내 친구 지킬이 하이드를 위해 편지를 썼고 하이드는 경찰의 체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라졌다. 그렇게 하이드의 소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킬 박사는 몸이 아프다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나는 걱정이 되어 레니언 박사를 찾아갔다. 레니언 박사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고 곧 죽을 사람처럼 창백했다. 내가 지킬 박사가 걱정된다고 묻자 레니언은 지킬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다. 지킬 박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레니언은 왜 저렇게 창백하게 됐을까? 며칠 후
레니언 박사가 갑자기 죽었다. 그리고 레니언이 나에게 쓴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반드시 헨리 지킬 박사가 죽거나 사라질 경우에 어터슨 변호사만 볼 것이라고 써 있었다. 당장 편지를 보고 싶었지만 레니언 박사의 유언이므로 금고에 보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킬 박사의 집사 풀이 급하게 찾아왔다.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집사, 가정부, 요리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지킬 박사의 서재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풀은 문을 두드리면서 어터슨 변호사가 왔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서재 안에서는 이상한 목소리로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대답이 들렸다.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왜 며칠째 서재 안에 있을까? 그가 지킬 박사를 죽인 것이라면 왜 그는 도망가지 않고 서재 안에 있는 것인가? 그는 방 안에서 쓴 쪽지를 건네며 약을 찾아오라고 소리쳤다. 집사 풀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하이드라고 말했다. 나는 집사 풀과 집안 사람들과 함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서재 안에는 하이드가 죽은 채 쓰러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내 이름인 어터슨이라고 쓴 봉투가 있었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친구 어터슨, 자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사라져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걸세. 우선 레니언이 자네에게 쓴 편지를 꼭 읽도록 하게. 레니언의 편지를 읽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내가 쓴 글을 읽어보게. 친구 헨리 지킬. 나는 이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금고에서 레니언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충격에 빠졌다. 그 내용은 이랬다. 레니언에게 지킬 박사가 편지를 보냈다. 지킬은 레니언에게 자신의 서재에서 서랍 하나를 통째로 빼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레니언은 그 서랍을 들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킬 박사가 보낸 사람이 레니언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는 악마처럼 사악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그는 레니언에게 서랍 안에 약을 달라고 말하고 단숨에 그 약을 마셨다.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했고 잠시 후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그 사악한 남자가 헨리 지킬로 변한 것이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레니언은 창백하게 변했고 영혼이 병들었다. 헨리 지킬과 하이드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레니언이 죽은 것이다. 나는 서둘러 지킬 박사의 편지를 읽었고 내용은 이러했다. 지킬 박사는 존경받는 의사였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그 욕망대로 하면 존경받는 의사의 모습에 먹칠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나쁜 짓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킬 박사는 마음껏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분리하는 실험을 했다. 약을 개발했고 그 약을 마시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그 약은 하이드로 변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존경받는 의사 지킬 박사와 사악한 하이드로 마음대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이드로 변한 지킬은 소녀를 때렸고 댄버스 커루경을 죽였으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저절로 하이드로 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킬 박사의 힘은 약해지고 하이드의 힘은 커지기 시작했다.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이드로 변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레니언 박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에게 찾아간 것이다. 그는 지킬 박사가 변하는 과정을 다 보았고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 결국 약의 재료가 다 떨어졌고 서재에서 하이드로 변한 채 지킬 박사로 되돌아올 수 없었다. 집사 풀에게 약품 재료를 구해오라고 시켰지만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재료를 찾아오지 못했다. 지켈 박사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약을 마시고 지켈 박사로 변한 후 마지막 편지를 나 어터슨에게 쓴 것이다. 자신이 곧 하이드로 되돌아갈 것을 알았던 지켈 박사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교수대에서 죽기보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헨리 지켈 박사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쓴 작품이다. 내 속에 전혀 다른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야곱의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거짓된 모습으로부터 구원해 줄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큐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